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원주택 생활을 포기하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로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땅과 전원주택을 관리한 경험과 또 전원주택이나 땅을 매도를 도와드리면서 겪은 많은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치명적인 단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반드시 사야 되는 분들에 대한 유행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 전원주택은 돈이 안 된다. 요즘 돈이 없어서 결혼도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돈이 안 된다니, 이것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치명적입니다. 전원주택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갑니다. 건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유지비는 웬만한 노후 자금으로는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다 이해했다. 그 대신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중에 비싸게 판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상승하면 그동안의 유지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도 전원주택을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제가 볼 때에 자산으로 생각하면 아파트나 자동차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원주택도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기에 아파트와 자동차의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전원주택 폭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또 나중에 폭망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또 도시처럼 신속하게 고치거나 서비스를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실은 다 고쳐질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원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고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변수를 다 아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붕에 물이 새서 지붕 교체 공사, 실내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정화조 공사, 마당 공사,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기울 동파, 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겪는 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에 전원주택을 고를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은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전원주택을 골랐는데 취향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유행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본인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원주택을 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전원주택을 고르실 때에 기준 중 하나는 특색입니다. 이 특색, 정말 어렵게 보면 좋은데 반대로 특색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산, 그리고 또 누구는 강,
또 어떤 사람은 계곡, 또 어떤 사람은 넓은 텃밭, 또 누구는 도시와 인접한.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부동산이기에 내 취향에 맞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아니, 안 됩니다. 인테리어는 가능하겠지만 이동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이 좋았어. 산 아래에 집을 골랐는데 살다 보니 습하고 며칠 여행만 다녀오면 곰팡이가 피고, 이러면 산보다는 다른 쪽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 분명 우리 집이 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은 집이었는데 앞집이 생겨가지고 전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충족하는 주택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충족시키는 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곳은 정말 엄청나게 비쌉니다.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 필요 없고 병원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 마트, 학군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부분과 삶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트가 멀면 미리 사놓으면 됩니다. 학군, 교육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과 근접하면 무조건 다 좋다는 부분은 말씀 못 드리지만도 도심같이 10분 거리에 2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시에서도 이런 지역을 찾아보기 힘든데 시골 전원주택은 더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종합병원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있으면 전원주택으로 괜찮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장기간 거주를 할 예정이면 병원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도 왜 전원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가? 아파트로 오지 않으시고 왜 전원주택을 택하고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전원주택에도 단점이 있듯이 또 공동주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든가 또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원주택은 어떤 분들이 선호를 하고 어떤 분들에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유행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신 분.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전원주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90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원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 전원주택은 분명하게 감가상각이 존재하기에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둘 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원주택도 너무나도 입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도 입지가 중요하지만도 전원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토지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오래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나 토지값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발 정보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전원주택은 돈 낭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토지를 고른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둘 다 놓치는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잘만 하면 둘 다 전원생활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토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